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선을 어떻게 바르게 긋냐 하는 문제를 한번 실습으로 계속 긋는, 각을 해가는 그거를 우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는 이 돌이 다 닳도록 그냥 그걸 한번 좀 쭉쭉 긋고 하는 그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습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을 더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개념을 먼저 좀 더 알고, 그리고 뭐 각을 하기 이전에 우선은 모필에 대한 전설을 확실하게 봐야 돼. 그 자형이나 필법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심리안을 가지고 결국은 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필에서 모필 더 전설 공부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 뭐 다시 얘기했지만 정각의 정의 그래가지고 정각은 여기서 뭐 설명은 광의하고 협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전이라고 해서 옥돌 구슬옥변에다가 쓰는 전자에 썼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 설문해자의 주석에는 귀벽이 기조라. 그래서 그거를 전이라 그랬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냐면 옥돌을 가지고 돌에다가 그 기조라는 게 무슨 상징적인 무슨 거를 조각을 하는 거야. 돌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그 조각해 돌에다가 옥돌에다가 조각해서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전이라 그랬다. 그래서 옥이나 돌의 표면에 그 요철로 해서 조각을 해서 그 문양을, 그 나타난 문양을 가지고 이걸 전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서사의 도구가 그 죽백으로 대나무나 그 다음에 비단이나 이런 죽백으로 그 넓어지기 때문에 종류가 넓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나무 죽자를 붙여서 전이라고 그랬다. 전자가 이게 부수가 이제 구슬옥의 옥돌에서 대나무 죽자로 바뀌어가지고 전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대에서는 조각, 그 다음에 각석, 누죽이라는 건 대나무에다가 이제 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에다가 이제 또 각을 한 거고, 명동. 이런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전부 다 정각이라 했다. 이걸 전부 다 정각이라 했다. 돌이나 같은 어떤 나무나 어떤 도태에다가 전부 조각을 하는 것은 다 정각이라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쇠인이라는, 특별하게 이제 인장으로 쓰는 쇠인의 개념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으로 썼던 용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진시황 시대까지는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서체가 이제 결국은 소전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통일을 해서 그 서체를, 그 글씨를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중국의 서체를 정리해가지고 뭐 전해해행초로 이제 분류가 돼서 정리가 되니까 인면상의 문자도 결국은 그 모인전이라고 해서 도장인 그 전을 주로 인면상에 전자를 가지고 결국은 그 모인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도장에 쓴 거는 팔체가 분리돼서 나왔지만 그 중에 전자를 가지고 주로 도장에 활용했었다. 예? 그래서 그 전설을 결국 모인전이라고도 불렀다 이런 거지. 예? 그리고 그 다시 그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왕망 그 시대가 돼서 육서가 이때 저작돼서 나오는데, 이때 그 교전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그 교전이라는 게 이제 그림처럼 전을 많은 굴곡을 둬가지고 그림처럼 쓰는 전자인데, 이걸 또 도장에다가 많이 인화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교전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전서는 인장 또는 인문을 사용한 자체, 그러니까 전서는 그 주로 인장, 인문에 쓰게 된 자체로 썼던 것이다 주로.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런 거예요. 칼로 조각을 한다는 거는, 각을 한다는 거는 그 방필의 선을 다양하게 변화가 나오는, 옷에서 나오는 다양한 선을 칼로는 각을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 각을 한다는 거는 칼로 각도를 쓴다는 거는 결국은 단순한 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갑골이 자가 나왔을 때 갑골자가 나온 동기가 결국은 각도기 때문에 그래. 그걸 딱딱한 그 수월뼈나 그다음에 그 갑골의 등껍데기에다가 딱딱한 데다가 칼로 각자에 썼기 때문에 직선상 곡선이 없는 직선으로 단순한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어 갑골 문자가 나왔거든. 똑같이 결국은 돌에다가 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피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다양한 사행초 예는 각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선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법인 주로 원법인 전법 그 다음에는 또 활용해서 방필법도 일정한 굵기로 갈 수 있는 방필법 그것만 주로 전에다 인장에 쓰는 글자로 활용했다는 거지.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송시대에 내려와 가지고는 여기 문인 묵객이 좋아해서 그 다음에 문인 묵객이 결국은 인자 형식을 바꿔서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다가 상당한 변화가 되는 전설을 도장에다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화에 결합을 시켜서 그 서화에 이제 하나의 그림에 잘 조화가 맞도록 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그래서 그 전설을 더 인장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당송 이후에 이제 또 활용하기 시작했고 명청 양시대에 일어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정각가가 나와요. 이제 정식으로 정각가가 나와가지고 그 정각 또는 전설을 그 기초로 해서 아주 그 정식으로 정각가가 특히 이제 그 명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명나라 때 문진명 부자가 사실은 정각의 시초예요. 정각가로는 활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그 청나라 때는 왕성하게 이제 전각만 독립된 예술성을 갖는 독립된 한 분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강당을 읽어볼게요. 그 조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조각보다는 결국은 더 칼로 모필과 유사한 선을 그을 수가 결국 쓴다. 그래야지 따로 정각이라고 하는 일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금성문 또 다음에도 나오지만 금성문이 나오잖아요. 한나라 때도 금성문 있고 지금 그 각골문에 칼로 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에다가 진시황 때 이제 소전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사의 필로 또 많은 여러 가지의 지금 섭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정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 섭비나 지금 각골이나 그 지금 각골에도 모필과 비슷한 유사한 거 가지고 부드러운 거 가지고 그 동물의 뼈에다가 칼로 각을 쓰기 전에 단선에다 붉은 색깔로 쓴 흔적이 있거든 지금의 그 유물이. 그거로 봐서는 물론 각을 하기 전에 딱딱한 거북등거나 뼈에다가 칼로 새기기 전에 분명히 부드러운 못으로 거기다가 한번 위에 단자 붉은 글씨로 한번 써서 그리고 각을 했을 거다 하는 게 추측이 좀 된다.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섭비들은 거의 단서를 했어. 붉은 글씨로 돌에다가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들어갔는데 물론 그 돌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정각의 작은 면에서 작은 방촌의 면에서는 모필로 글을 쓰듯이 칼 가지고 거의 일도필로 그 필법 그대로 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돌에 여러 자로 큰 자로 쓰는 거는 칼 가지고 그대로 모필처럼 인용해서 도필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각의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문은 되게 돌이나 이런 데다 그러니까 주로 금성문은 물론 전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자가 변천하면서 많은 다양한 소체를 다 각을 했거든. 비에는 석각이고 뭐 그 특히 금동에도 마찬가지고 금성문 전체가 다양한 소체를 다 활용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그 조각의 개념을 가졌다 이 말이지. 금속문에는. 그러니까 글씨는 물론 모필로 사용해서 그 붓의 흐름을 냈지만 그걸 가지고 칼로 각을 할 때는 금속문의 개념에서는 좀 조각의 개념을 갖고 했고, 더구나 이제 하자나 예서나 같은 게 그대로 한비나 이럴 때 그대로 각을 했을 때는 칼을 가지고 도필해서 모필로 쓰는 개념, 도필의 개념 같지 않고 칼 가지고 조각 개념으로 그거는 이제 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칼 가지고 모필해서 표현되는 걸 그대로 표현하려고 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 금속하고 금속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 증각이 따로. 그러니까 방촌에 거의 그 상당한 능숙해지면 일도필로 많은 선을 구사할 수 있다. 도필도 그런 걸 좀 전제를 해두고. 그래서 결국은 그 조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그랬는데 인면상의 소밀 아주 조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좀 서법에서 소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밀이라는 말이 소필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한자의 구성, 한자의 결구나 장법에서 비어있는 공간, 선이 지나간 공간이나 비어있는 한 자를 아주 선이 여러 가지 아주 조밀하게 한다. 밀하게 할 경우는 반으로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좁히고 공간을 확 틔울 때는 낙타가 지나갈 정도로 한다. 뭐 그렇게 아주 과장을 하는 정도로 소밀의 개념을 갖는다. 서법에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하나의 인면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소밀을 거기다가 이제 강조한 거고, 소밀과 이합, 이합이라는 게 글자를 인면에다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자를 전설을 물론 전자를 넣는데 복잡한 자를 그대로 똑같은 구성을 넣어가지고는 배치상 어려울 경우는 획을 줄이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더 늘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의 소미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변형시켜서 어떤 경우는 반자도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조화롭게 조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면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합을 한다. 버릴 건 버리고 또 더 넣을 건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합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 형태를 새롭게 창출한다. 위에서 정각이라고 하는 그 광희의 그 조각, 명각 에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냐면 넓은 의미의 아까처럼 금속문, 전체적인 금속, 또 나무에 무슨 조각하는 개념, 전체적인 조각 개념에 하는 조누명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는 조각이 칼로, 누는 새기는 거고 다시 그 다음에 명도 새기는 거예요. 각은 이제 칼로 새기는 거고 또 다 그런 게 다 새기는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 누라는 개념은 그 주물을 뜰 때 또 그 채를 녹여서 볼 때는 주물을 뜰 수도 있잖아요, 문장은. 그러니까 칼로 그 흙이나 이렇게 기본 틀에다가는 칼로 쉽게 할 수 있는 진흙이나 이런 거에 굳을 전에 칼로 쉽게 파는 데서 해놓고 주물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주물인 경우는. 그래서 주물 같은 건 방법도 이제 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희. 그러니까 광희의 넓은 의미의 조, 루, 명, 각으로부터 다시 바꿔서 정의, 아주 협의의 좁은 의미의 각인의 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좁은 의미. 그래서 지금 정각이라는 말은 따로 그 넓은 의미의 광희의 조각의 개념에서 그 중에 일종에서 그 다음에 인면의 방촌의 하나 예술성으로 도필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따로 정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각하고 금속의 구별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주검심의 금속학 저서의 정의에 의하면 그 금속이라는 것은 중국 역대의 금속의 명의, 이름이지 명의, 형식, 제도, 연역 등 그 조각의 문자의 도안과 양식, 작품까지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금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경서,
위로는 경서, 사서까지 고정하고 문장의 의례를 시작해서 그 밑으로는 예술 감상의 학까지도 이러는 것이다. 금속학이라고 전체를 좀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금속학은 길금 요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쇠붙이의 그 아주 그 쇠붙이, 그러니까 쇠붙이나 돌이나 전반적으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문자나 그 그림, 회화, 문양까지도 총괄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것을 주로 한 거다. 그리고 예술 감상까지도 그 포함되는 일종의 고고학이다 이거지. 즉 금속학은. 근데 이제 따로 그 중에 버리고 예술 감상 하나의 그 구성이나 작은 방촌의 구성 예술성, 그 구성에서 오는 회화적인 그 예술성만을 주로 하는 그런 것을 정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거 분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속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각을 할 필요가 없어. 각을 안 해도 돼. 정각까지는 하진 않아. 근데 정확한 사람은 금속학을 해야 돼. 금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각가는 반드시 금속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정각은 반드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절대적인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서법 연구, 그러니까 전서의 그 변청 과정, 문자의 반전 이런 거 모든 걸 정통해야지 그걸 이제 문자로 활용해서 정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금속학의 조예가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전서가 금속 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전서의 정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서 연구는 반드시 금속 문자에까지도 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서는 정, 이, 비갈, 명문 중에 다량이 포함됐기 때문에다 말이죠. 그래서 정각가는 200면에서부터 200면의 그 아주 전서 그를 완전히 터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인면의 문자가 그 전서가 되는 이유는 전서는 단순한 그 단순한 선의 기조를 이루고 있고 필액이 균등하단 말이야. 균정하거든. 주로 전서는. 그러니까 도필인 경우 한 번 돼가지고 쭉 그러면 같은 선의 굵기로 나가기 때문에 전서의 필법과 거의 동등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가 이제 하고 구성도 전서는 대칭적이에요. 대칭. 대개 전서는 기하학적인 대칭이다. 그래서 작은 면에 그 구성에서도 아주 편리해요. 한 거예요. 대칭으로 서로 맞추기가. 그리고 전서는 이렇게 그 각진 거보다 되게 구부려 이렇게 완곡하게 넘어가고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굴곡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성상 굉장히 그 전서에서는 아주 전각에는 필요한 구성 요소예요. 굴신이라는 말이 여기 나죠. 굴신이 자제하고 그다음에 정감 빼고 놓고 하는 것도 전서에는 그게 왜냐면 전서가 굉장히 그 회화적인 문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발전되면서 증감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뭐 구성상 그 아주 다양하게 발전해서 좀 횟수가 적은 자를 같은 자 중에서도 활용했으면 쓰고 같은 그 이슬자자라도 지금 복잡하게 쓰는 소전에서 오는 이슬자자 쓸 수도 있고 갑골이나 이런 데 썼었던 이슬자자가 있거든. 단순한 십자에서 점 하나 찍은 정도. 이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구성상 같은 응용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이게 정감 이런 것도 그 다양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여튼 그 도안성, 미술성 이런 거 겸비해 있는 문자가 바로 이 전서이기 때문에 그 정각가는 이거를 잘 주백은 그 주문, 백문 이런 얘기 배치와 조각유를 통해서 그 다양하게 정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방촌 내에 표현을 하는 거다. 방촌의 예술이다. 정각은. 그리고 이제 여기 그다음 얘기는 그
결국은 가글에서 나타나는 적은 인면의 그 붉은 거, 결국은 인주로 찍으면 백문이든지 주문이든지 빨갛게 표현되지. 예? 어쨌든 나타나는 거는 그 붉은 그 색깔은 표와 그림 그린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넣고 먹을 쓰고 해서 다양하게 그렸지만 그 중에 낙관이나 중간에 공부하게다가 빨간 도장을 배치해 놓으면서 조화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에서는 검은 먹에다가 빨간 인장을 군대 중간에 그 공간에 배치에다 찍음으로써 그 순백의 지면에 그 눌러가지고 여기서 인면에 그 붉은 색깔로 순백의 지면에 눌러서 단청 현묵, 그러니까 단청이라는 거는 결국 그림 그릴 때 이제 붉은색 푸른색을 썼던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 먹을 썼던 거 하고 서로 상응돼서 잘 맞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백의 대비에 의해서 서화는 더욱 광채를 더 낼 수 있는 거다. 여기에 있어서 서화인은 불가분의 성질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한꺼번에 공유하기 있어서 잘 조화를 했다. 그래서 그 인과 서화와는 상호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법과 조각과 결합해서 표현 형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도장은 그 먼저 그 독립해서 감상의 가치를 그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발전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 도장의 작은 방촌에 그런 그 다른 회화와 그리고 독립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상호 결합을 해서 표현 형태를 가지는 도장이지만 따로 독립해서 감상의 가치도 있는 예술 작품으로도 독립돼서 발전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같이 회화나 서화 결합을 해서도 잘 조화도 맞지만 따로 방촌의 예술로 독립돼서 예술성을 가질 수도 독립돼서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가 좀 대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문자 뭐 유래화 구성은 대강적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때 쭉 떨어져서 뭐 복귀 때 무슨 뭐 결승 문자 이런 얘기 다 빼고 대개 뭐 문자는 어쨌든 간에 그 한자는 육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반고가 뭐 상형, 뭐 상사, 상의, 상성, 전주, 가차, 정중이, 상형, 회의, 전주, 처사, 가차, 해성 이렇게 놓고 허신이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 해가지고 육소를 되게 설명한 건데 그 여기서 허신이 지사를 제일 앞에 놨고 다른 사람은 상형을 앞에 놨는데 허신은 여기서 설명 그래. 허신은 그 맨 처음에 그 결승 문자라는 것이 문자의 제일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 문자는 주로 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승 문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결승 문자라는 개념에서 그 지사를 제일 앞에 놨다. 그렇지만 결승 문자는 문자로서의 역할은 못했고 하나의 기호 표현은 된 거지만 문자는 아니지 결승은.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로 표현하려면 상형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을 앞에 맞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여기 지론이고 그래서 문자의 지삭은 대부분이 상형으로부터 있다. 그래서 그 상형을 제일 앞에 놓는 게 여기서 맞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사는 하나의 부호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 이제 형성이 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문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 출발한다. 뭐 대강 그런 얘기고 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서의 변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죠. 지금 대개 전서는 크게 고문으로 나눠. 고문. 근데 고문은 하여튼 진나라 때 소존 이상을 다 고문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각골서부터 은나라 만서부터 나오기 위한 대전이 있는데 대전을 이제 그 대전 중에 그 은나라 말기서부터 결국은 청동기 문화가 되는 바람에 각골에서 이제 그 대전 문자가 나오는데 종종문이 나오는데 그 주물로 마음대로 회화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골보다 더 복잡한 문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는 상형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림 회화는 맨 처음에 복잡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기호화로 해서 단순화되는 건데 원래는 그 출반에 맨 처음에 각골은 도피를 쓰다 보니까 단순한 선을 이용해서 단순한 문자가 됐는데 주물로 나오면서 마음대로 글자를 회화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시 복잡해졌다. 형식이 좀 회화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통용 문자가 아니고 결국은 그 제사나 그 재정 일치를 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문자를 하는 신성 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 복잡한 회화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전 문자는 거의다가 그 신성 문자로 활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나라 선왕 때 주선왕 때 와가지고 그 한 번 대전을 정리를 해. 대전을 정리해서 약간 정방령 어느 그냥 대전까지는 자형의 그 회화적이다 보니까 핵순이 많고 복잡하게 해서 복잡하고 큰 거는 크게 쓰고 대소 크기 뭐 이런 거를 마음대로 공간 배치했어.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자연미가 나고 하는 맛은 있었다고. 거의 회화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많지 여기 왜 거의 회화적이 나오지. 그 뭐 처음에 보면 은근문, 소신유돈 이런 것들은 뭐 그 굵고 가늘고 한 건 마음대로 했고 글씨도 크고 작고 마음대로 넣었지. 그 다음에 뭐 회화적으로 여기 보면 코끼리를 그려서 코끼리도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다음에 조금 정제가 돼가지. 그래도 그 글귀 대소가 많이 변화가 있어 그대로. 각골도 글귀는 되게 대소가 크고 좁고 만들었다. 이런 게 다 지금 대전에 속하는데 이게 지금 고문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문에. 그러다가 이제 주선왕 때 와서 여기 이제 대전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는 대전까지 다 고문에 속해. 고문에 속하는데 나를 그 대전이라고 한 거는 여기 보면 저 각골문, 금문. 이 금문이 사실은 종종문이니까 대전이 다 금문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은나라 주시대에 주로 했던 종종문도 이 고문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석경고문이라는 게 나와. 석경고문. 요거는 과두문 그래가지고 그 한대 발견된 그 공작주택벽에서 나오는 그 벽서가 있어요. 그 벽서가 그 과두문 그랬는데 요거는 그 어떻게 하냐 보면 이거는 그 대나무에 일종의 죽간이야. 죽간에다가 매끈하게 칠을 한 다음에 칠기를 칠한 다음에 그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갖다 댄 자리가 커지는 거야. 처음에 이게 묻은 게 이게 크니까 칠기로 쓰다 보니까 탁 갖다 대면 줌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올챙이 모양처럼 앞이 뭉툭해지고 그 다음에 핵순 나가면 가늘어지고 하는 거를 저 올챙이와 같은 획을 그려서 만든 과두문이라고 그래. 그것도 일종의 그 대전 형식의 그 주나라 말기, 그러니까 결국 공자가 그 주나라 끝나서 결국은 주나라 말기 때 사람이니까 주정국 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그 대전 글씨로 결국은 쓴 방법이 과도문처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특히 따로 공자 벽 쪽에서 나온 글씨로 과도문이라는데 그것도 결국 글씨는 대전에 속한다. 대전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나라까지 썼던 대전들은 다 고문에 속한다. 그리고 주선왕이 중간에 주나라 때 선왕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석고문이라는 것도 주선왕 때 만들었다는 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석고문을 보면은 진나라 때 썼던 진나 이사가 만드는 소전 형태가 거의 정립이 된 거거든. 석고문을 보면 거의 뭐 아주 장방형은 아니지만 거의 정방형에다 넣으면서 일정한 형태로 글자를 획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형태로 좀 잡아넣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전에 여기 보면 대전 진공이고 진공괴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 괴자가 이게 저거야. 대나무 죽자에다가는 그 괴,
이거 저 대나무 괴라고 하는 거 있지. 그 대나무 밑에다가 보자 쓴 자, 보게라고 하는 거. 그거의 옛날 고자야 이게 여기 쓴 자가. 요거 저 그 간자 비슷한 데다가 요거 쓴 자가 그게 고자인데 그게 진공괴야 원래. 근데 요것도 지금 많이 어느 틀로 소전처럼 틀이 잡혔지. 요게 다 주선왕 때 나온 유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때 주선왕이 그 태사인 주한테 명해서 그 사주편이라고 하는 사주편 15편을 써요 이게. 여기서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대개 주문을 대전 그렇긴 해. 그래도 전반적으로 은나라 말기부터 나왔던 아까 그 해화적인 우의 은금문돌 이것까지도 다 대전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따로 나누는 거는 주문을 따로 설명을 해요. 주문은 태사인 주가 사주편을 15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거는 대개 당시에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교과서의 책이야.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지도책이니까 가책이니까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통용 문자로 되다 보니까 어느 글자 형태를 정립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주문 그러는 거는 대전 중에서 상당히 정리된 문자를 대개 이제 주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대개 주선왕이 요럴 때 만들었지만 주문을 만들었지만 대개 그거는 주나라가 있었던 왕기부근 서울 중심의 도시 거기만 일부 통용되고 만 거야. 그리고 많이 퍼지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나라 전반적으로 이 주문이 사용된 건 아니고 요렇게 필요했던 교과서에 유행했었던 왕도 중심에만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문자 주문은 많이 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에 와서 통일해가지고 전화 통일하면서 결국 요 주문을 가지고 소전을 만든 거라 보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 진은 그러니까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전국 시대하고 진나라는 주문을 사용했다. 여기 왕국가 설명하면. 그리고 육국은 고문을 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전 정리가 되지 않은 그 대전을 주로 다른 나라들은 쓰고 있었다는 얘기. 춘추전국 시대에도. 춘추전국 시대 다하게 더 오히려 변화가 더 심해. 중국 시대. 그런데 주로 이제 여기 진나라가 주로 주문을 육국 중에서 그러니까 춘추전국 중 건국 중에서도 진나라도 춘추전국 시대 한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만 주로 주문을 쓰고 다른 나라는 주로 고문을 썼던 거지. 그래서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이제 이게 소전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 소전은 선왕 때 문자 개혁한 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승상 이사가 문자 정리해서 소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신이 설문해자서의 칠곡 문자는 형태가 전부 달랐다. 진의 진시황제는 처음에는 천하를 이게 전부 통일해서 승상이사에게 이게 해서 진문과 합해서 진문 합해서 나머지는 진문 외에는 전부 다가 파기시키고 창길편을 만들었고 진사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고가 원력편을 만들고 태사령 고모경이 박학편. 그래서 이것은 다 사주의 대전을 취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지금 진나라 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소존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존은 진전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통일 이전에 사용했던 주문의 형식을 기초로 했지만 그 번잡성을 생략하고 주문 중에서도 또 번잡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석고문이나 여기 뭐 진공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번잡하고 형태가 아직 장방으로 딱 안 맞은 거를 똑같은 굵기의 선으로 똑같은 형태로 전부 장방에다가 잡아넣었죠. 지금 여기 보면 그 낭야대각석이나 지금 태산각석 같은 걸 보면. 그래서 현재 소존이 남아 있는 거는 태산, 낭야, 지부, 갈석, 역산, 회계 이렇게 지금 6개가 지금 현재 소존이 진나대 소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여기 태산하고 그 낭야만 지금 남았다고 이런 표시되어 있네. 그나마도 지금 그 태산각석도 지난번에 우리 가봤지만 그 몇 자가 안 남았잖아 지금. 또 그것도 또 다시 그 명락대 본 가지고 다시 각한 거라 그랬거든. 대묘에 있는 그 태산각석이 그때 우리가 봤을 때 태산각석이 가본 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열 몇 자밖에 안 남았던데 그것도 명나라 탁본 가지고 다시 각을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소조는 그 외에 뭐 여기 보면 그 진권, 그러니까 진나라 때 썼던 저울추에 이제 기록한 문자, 뭐 저울추, 저울대, 뭐 이런데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소판, 뭐 등에 이제 되어 있는 것도 다 소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원 예방이라는 뭐 말이 있지만 그 권양 소판상의 문자는 그 진예와는 다르고 다 이게 막그뭐 주변인데 다 저 소존의 형식을 다 갖췄기 때문에 소존의 형식을 갖췄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나중에 여기 자료 안 나올 거야. 나중에 요즘 보면 약간 소존을 변해서 정방용으로 집어넣은 것도 생겨. 그 좀 진나라 때 썼던 요거 그 진곤 같은 데 보면은 그 정방형에다 똑같은 소존의 형식을 써서 글자 쓴 것도 이제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은 정방형으로도 썼던 게 있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 얘기가. 하여튼 뭐 그러고 보면 대강 안 되고 소존이라는 개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걸 한번 보면은 그 고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나라 이전에는 그 인이란 말이 없었어. 인이란 말이. 전부 다 쇠야, 쇠. 쇠라는 말이 나오고, 그, 고세 기호는 은대지만 성행했던 거는 전국시대였다. 전국시대 주로 그 인장이 많이 성행했는데, 고세지 그때는 되게 동인. 그게, 그 아주, 그리고 되게, 거기는 요거 여기 뭐 화려하지가 않고 그 현재 동인과 같이 화려하지가 않고 그때도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주로 동인이 많이 남아있었다. 동인이라고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동인이에요. 철인 동인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자료가 굉장히 많아 이게 남아있는 게. 그래서 화려하지가 않고 그 후대에 그 나와있는 그 동인보다는 대부분은 그 이렇게 그 비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손잡이만 있어. 손잡이만. 그리고 이렇게 얇게 도장 찍을 수 있는 면만 나와 있어. 요게 이렇게 해서 꼭대기 붙어 있다. 손잡이만. 요게 코처럼 나와 있는 손잡이. 그거를 요 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대개 여기 때 동이는 전부 거기다가 그렇게 생겼다. 여기 있죠. 비누라고 하는 거예요. 있고 그 누식은 혹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와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기와처럼 돼 있는 거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다리처럼 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얘기고. 복도는 이렇게 그 뭐야 그 저기 모양으로 그 다리미 뭐 손잡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런 장식이 간단하게 돼 있다는 얘기 지금. 문자는 주로 고문. 그러니까는 진이전의 전설 사용했다. 주로 이제 그 대전이지 대전. 대전들을 전부 사용했고 관인 사인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 크기는 10cm처럼 큰 거, 사방 10cm처럼 10cm 굉장히 크지 지금 뭐 신호니까. 그 좁은 건 1cm까지 이렇게 있고 그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인장이라는 말은 없고 쇠랄다 쇠. 쇠라충했고 당신은 이나는 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거는 그걸 눌러 찍는 거 아니에요? 눌러서 찍는 말이니까 앞하는 의미, 누른다는 의미의 이 억에서 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인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주문과 백문의 비율은 당신은 주로 그 많이 쓴 것이 춘추정치 때 이때서부터 복리 그러니까 복리를 그러니까 복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문서를 보낼 때 혹시 이렇게 그 밀봉을 하고 지금처럼 봉인하듯이 거기다 흙을 이렇게 노끈으로 끊어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주간이나 목간 이렇게 묶고 가운데 묶고 거기다 진흙을 칠해놓고 관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거는 그 백문을 쓰질 않고 주로 주문을 쓰는 거예요. 그죠? 주문이 해야지 이게 탁 찍힐 때 찍혀지니까. 왜냐면 나타나는 게 백문인 경우는 글자가 튀어나오니까 마모되기 쉽지, 없어지기 쉽지. 그러니까는 백문을 주문을 쓸 수밖에 없어. 백문인 경우는 그러니까 그 찍은 경우니까. 그래서 주로 그 복리는 거의다가 그 주문이야, 주문세. 그래서 진 이후는 대부분이 또 반대로 그 백문으로 바뀌어. 복리가 그 복리를 하면서도 복리가 진 이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바뀌는 게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백문으로 바뀐다. 음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각으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대개 여기 보면은 그 옛날 고세는 3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거세 5cm 이상을 거세라고 그러고 주로 이거는 관인이었다. 관세고 이거는 대개 대전을 쓰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많고 소물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글자가 단순한 거 달고 크고 작고 마음대로 대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경 도체 참아내는 거 거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공간을 탁 비워놓고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지. 자형에 따라서 큰 건 크게 놓고 작은 건 작게 놔가지고 배치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하는 게 나오지 지금. 큰 거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 정도로 큰 거로 나왔다. 그리고 상당히 그 자형이 그 회화적이고 그대로 대전의 글씨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각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두로 이거는 그 동인 철인 그래. 금절이 그 뭐 돌이 아니고 이건 다 쇠붙이 속해서 가요. 소세는 대부분은 사인을 써. 사인이고 그 문자는 거의 뭐 대등하게 거인하고 같이 쓰고
인면이 되게 1cm에서 1cm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cm나 1.5cm 정도. 그리고 이 거인에 달라서는 작으니까 훨씬 작으니까 비교적 그 피렉은 더 정제돼 있지. 예? 공간을 왜냐면 그렇게 작은 면에다가 다시 공간 확 튀어놓고 그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공간 배치 못하니까 글자들을 더 정제돼서 집어넣었다. 그건 나왔듯이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주 그 굵기나 뭐 이런 것도 소박하고 호방한 맛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자평새는 그 다음에는 뭐 그 주나라 때 이럴 때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뭐 사방 정방형도 있고 장방형도 있고 또 여기처럼 무슨 길쭉하면서 위는 동그랗게 양쪽에 하기도 하고, 응? 뭐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있어. 무슨 뭐 자물쇠 형태도 있고 뭐 하트형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지. 지금 방음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 그리고 그 원형, 각형, 심형, 연주형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책의 모양, 뭐 나무 이파리 모양, 검은고 모양, 쇠 모양, 저 촌 모양까지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은 여기 천추, 선수, 의유, 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인, 우리 길상어를 주로 쓴 도장도 있고, 일심, 신사, 정행무사 이런 같이 잠언인도 있고, 그다음에 후세에 내려가면 한장인, 이걸 한장인 유인이라고 그래. 유인. 그래서 그러니까 유인이라는 건 지금 유인을 쓰지. 작품에 써가지고 대개 자기 낙관 쓰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뜻이 있는 문장을 새겨가지고 쓰는 거. 그걸 유인이라고 하거든. 유인. 수인, 두인이란 말도 쓰고 앞에 찍는다 그래서 수인, 두인이란 말도 쓰고, 또 일정한 공간에 그 놀자 써서 공간을 배치해서 마친다 해서 유인이라고 그래. 놀자 써서 유인이라고. 그거에 대한 선구다. 그래서 잠언인이 뭐 잠언구절이니 기로인을 써가지고 이제 지금 주로 잠언인이 기로인을 쓰거든. 유인을, 내용을. 그거에 이제 선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운주 쇠인에서는 크기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제, 주백의 규제 이런 게 없지. 그다음에 군신, 가신, 평민, 인에서도 전부 쇠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군주가 쓰는 도장, 가신 쓰는, 평민 쓰는 도장도 다 쇠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운주 때는 운주 쇠인, 즉 진 이전에는. 근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그 인재를 정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옥으로 뭐 도장을 만들어서 이때는 쇠라 했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쇠는 옥도를 밑에다 붙인 쇠야. 그 칭했기 때문에 이때는 쇠자가 사용됐고, 인이라는 뭐 개칭이 됐다. 이렇게 쓰다가 인이라는 말도 개칭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인 형식상 특징은 아래 갔다 관인의 그 크기를 재정, 사인은 그 대개 사인의 많은 것은 관인보다 작았다. 그러니까 사인들은 관인보다 작게 더 크게 못했다는 거지. 인문의 문자는 소존이 주르고 피렉은 섬세했다. 인문은 그 어느 정도 대부분이 백문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진 때 이후는 대개 주문이 아니라 백문이다. 상당한 게 여기 보면 전부 지금 진나라 때 나오면 다 백문이지, 지금 그죠? 나와 있는 게 여기 대부분. 그리고 인문에는 주로 그 변연, 개선 그래. 변연이란 말은 도장이 있으면은 양각인 경우, 운각인 것도 마찬가지야. 글자를 넣고 다시 넣자 배치해 놓고 가에다가 다시 선을 넣어. 이게 백선을 넣으면 이게 변연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양각인 경우는 이렇게 선이 가에 굵게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다 변연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안에 개선을 넣는다.
안에 넉자를 맞출 때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로도 받전자로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선을 넣는 거 요런 걸 개선이라고 그래요. 개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가에 넣는 선을 이제 변연이라고 그러고 이게 변연과 개선이 있었지 주로 여기 상당한 도장들이 다 그 변연이 있지 지금 개선이 있고 그리고 관인 중에는 그 장방형 그러니까 정방형을 반으로 자른 것 같은 거 이렇게 반 이렇게 정방형 반 잘라 쓰는 요런 도장도 많이 썼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관인 중에는 장방형의 반인 반통인이 있고 그러니까 하급인들이 여기 봐요. 정식으로 관인은 주로 장방형이 있고 정식으로 관인을 대개 반분을 써서 쓰지 않고 대개 학관리들이 반분을 썼다는 거예요. 학관리들이 시인은 뭐야 소전을 쓰고 필액은 아주 가늘고 정리되어 있다. 그다음 한인과 비교해서 필가 있고 그 품격이 이 종류 두 종류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호우하다, 웅후하다인 거지 지금. 진인의 소전을 쓴 것은 그 아주 선이 웅후한 맛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주나라 이전에 그 주세 품격에다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는 외변이 정별이 돼 있다. 대개 정연하고 글자 자체가 대개 장방형으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전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제되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 그 다음에 세정하다. 그래서 뭐 세정화되는 게 좀 선이 가늘고 그리고 그 소전서부터는 이제 대전은 그 해화성을 갖다 보니까 점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가는 선에 배합이 있는데 이 소전서부터는 일정한 선이 나오지 이제. 일정한 선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선이 좀 가늘면서 조금 이 진 소전 쪽의 선은 아주 뛰어나다. 이 정은 이게 뛰어난 숫자나 같은 뜻이야. 수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이가 있으면서도 수일하다. 뭐 그렇게 내가 이제 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인으로 넘어와서 대개 한초는 그 진인을 답습했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그 인의 크기, 재질, 자수, 인수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엄격히 규정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 한무제가 인수라는 거는 도장 끝에다가 매는 그 비단끈 수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최대 특징은 전법상 그 주진하고 많이 다르게 썼어. 그러니까는 대개 한인에서는 그 소전에서 그러니까는 대전은 크기를 많이 다양하게 쓰고 손질도 굵고 하는 걸 변화했었는데 더 해화적이고 진 나라에 와서는 소전으로 일정한 장방의 크기로 글자 전부 다 배치했고 똑같이 그 다음에 한나라 와서 저는 한인은 물론 저 통용되는 문자는 예서야. 예서인데 도장에는 그냥 한전을 썼어. 주로 소전을 썼는데 그 한전에는 주로 다시 정방형으로 써. 그러니까는 한전의 특징은 자형을 장방에서 정방에 썼다. 그러니까 변화를 물론 장방 썼지만 대개 많은 도장이 정방형 도장을 주로 많이 써. 그러면서 글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글자를 전부 정방형으로 자형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전을
전방용으로 다시 맞았다는 거예요. 한전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쇠나 지금 지인하고는 이제 다르게 한전에 와서는 전도 바뀐다 상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도장을 쓰기 위한 전문으로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한나라 와서는. 통용 문자는 저 예나 이런 걸 쓰니까 진나라 때만 해도 통용 문자가 이제 관에 쓰는 문자가 소전을 썼는데 한나라에 와서는 통용 문자는 예를 바꾸면서 도장에는 완전히 한나라의 정방의 그 예 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쭉 보면 뭐 자꾸 뭐 이게 또 있고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그 한인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 또 많이 자료가 주토됐고 한나라의 그 인장들이. 그래서 한인은 별도로 아주 한인 그 인보 또 한인 그 한인만 모은 그 우리 전문만 따로 모은 책도 따로 나올 정도로 아주 특별히 한인이랑 따로 나와. 좀 하도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많은 게 하면서 그 한인에서 나오는 형상들을 갖고 그 나와서 따로 공부를 해서 그 대개 한인 중에는 그 소전에는 그 진날 썼던 소전은 그 장방을 쓰면서 서체가 몇십 하지 쭉쭉 나갔단 말이에요. 길게 뻘 때는 쭉쭉 나가고 되게 원필이니까 그 앞으로 도법에 나가겠지만 도법에서도 한 번 되면 쭉쭉 나가는 선을 그어 이제 팔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그 유려하고 늘씬하고 그런 하는 서체를 써. 그 둥글면서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그런 서체를 그 소전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풍모도 있어. 그것도 또 한 풍면에는 예서를 썼기 때문에 예법에 따르는 그 도법을 써. 예서의 도법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나중에 저 실습을 하겠지만 그 이제 선을 긋는데 그 뭐 하나를 쭉 끌 때 그 충법이라 해가지고 충돌법이라 해가지고 그 중심에 그 칼을 그 약 뭐 물론 인법으로 쓰거나 수법으로 써도 마찬가지인데 인법 썼을 경우 그러니까 중봉 썼을 경우 칼 끝을 약 그 중봉도로 인면에다가 그 약 80도 각도로 약간 칼날을 앞세우고 그 똑같은 속도로 내리는데 칼을 저기 수직으로 세워서 내려. 그러면 그게 이제 중봉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봉도고 물론 약간 칼을 75도 각도로 다시 이쪽으로 숙여서 80도에서 다시 75도 각도로 옆으로 숙여서 내는 편도가 되지. 이제 편도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내릴 때 쭉 요런 선 가지고 하나의 힘 가지고 쭉 같은 힘으로 1도 피를 그으면은 요게 중봉도야. 그러니까 주로 소전은 그 1도 필로 써. 근데 여기 이제 필법에 나오면 그거부터 조금 쓰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설명이 돼서 내가 하는데 끝에 보면은 칼 쓰는 법이 나와. 그 충도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충도로 이렇게 쓰는 충도하고 이 절도법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편도법이 나오고 물론 편도법이 나오는데. 그 충도법을 여기 보면 정봉으로 썼을 경우 칼날을 앞세워서 중심으로 서 쭉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쭉 끊으니까 가에 나타나는 거는 돌이 깨지면서 나간다. 결국
칼날이 양쪽 다 안 지나갔잖아. 칼날은 가운데만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만 깊어지고 양쪽 면은 깨져서 나간다. 그러니까 선이 소박한 선이 나와. 칼날이 들어가면 매끈한 선이 나오는데 둘 다 깨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도법으로 쭉쭉 내려긋는 선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소전법이 이 충도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세 번 똑같은 방법으로 그으면 점점 굵어지지. 그러니까 대개 충도법을 쓰면은 선을 굵게 못 써. 굵은 선은 못해. 가는 선을 쓰지. 그러니까는 편도법을 써서 2도 이상 양쪽으로 칼을 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구구선을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처럼 여기 이제 방필법으로 선을 건다. 그러면 여기 절도법이야. 절도법이라는 거야. 절도법. 절도법이라는 거는 그 칼을 쓰는데 그 한 번 딱 압력을 줘서 똑같은 압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힘을 줘서 쭉 집어넣었다가 쭉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멈추면서. 그러면은 이 선이 약간 문질러져서 나간다 할까? 이렇게 뭉글면서 나간다 할까? 이제 그런 선이 나온다. 여기 절도법에 대해 설명이 조금 나왔지 보면 이렇게 좀 그 나선형처럼 꾹꾹.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각들 끝에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제